그 속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정한 사람이 호칭을 뭐라고 하는지 한덕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즉시 체포 구속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결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억지 논리 만들어서 국민들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따져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문제도 계속 터져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윤석열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미쳤다. 미친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 기자회견할 때 이건 꼭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관련성도 없다고 했던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명태균이가 강희경 씨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자, 대통령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저 서류 다 됐느냐? 오늘 검찰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확인했다고 10월 21일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날 윤석열이 56만 8천 명의 당원을 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것은 검찰발로 보도가 됐는데요. 강희경 공익제보자가 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사람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마치 의혹 제기나 하는 사람처럼 다 취급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들 지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태균과 강희경 씨가 대화한 내용인데요. 자, 총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여론조사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 있어. 알겠습니다. 예예.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응답안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네, 궁금해하더라고.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발언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누굽니까 권모 씨하고 다 나와가 이런 이야기 했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정책 목적을 위해서 나와서 자기 혼자 주장하고 떠드는 건데 그거 뭐 믿을 거냐.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까? 자, 윤석열 공짜 여론조사 받았다. 그거 직접 보고했다. 그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나왔다. 이거 이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윤석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요? 아무런 법적 정치적 책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이 자를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군대 동원했죠. 계엄군 왔죠. 북한 전쟁 유도했죠. 그리고 무기 가져왔죠. 직접 살상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죠. 이게 다 드러나는데 협상한다고요? 이 사람한테? 저는 이상우 기자 3년 동안 아까 탄핵 상태, 내전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해결 못하면 제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우리는 숨어서 지하주차장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들끼리 연락하고 있었을 때 정말로 용감한 분들은 국회 가서 온몸으로 막아줘서 정말로 나라를 지켰는데 이들이 다시 내란을 공모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민주당이 오늘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2016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혼자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 단식 투쟁하고 있는 광화문의 천막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탄핵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이재명이 급속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선 후보다라고 인지가 되었죠. 왜 그런 결기와 용기 지금 민주당은 가질 수 없습니까? 그때는 최순실 때문에 생겼던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아직까지 순진한 사람은 아니다. 본질을 꿰뚫고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 그리고 목숨을 건 정말로 전쟁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뭐 100% 10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전략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먼저 목숨 걸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논란을 봤더라면은 좀 안심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추위에 국민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저체온증 가지고 지금 남태령 가서 항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조금은 진지함이 더 국민들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날 국회 뛰어가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막 의원들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목소리가 그때 쉬고 막 이랬었는데 끔찍합니다. 그날 만약에 국회가 봉쇄되고 그러면서 윤석열 치아가 열렸다라고 한다면요. 노상원인가요? 그 미친 자가 지금 뭐 한 자리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들 다 불려가가지고 손톱 발톱 지금쯤은 다 없을걸요? 다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끔찍합니까 사실. 아주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해서 단죄가 필요한데 단죄가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뭐 어디 검찰 뭐 어디 경찰에 들어가서 지금 안 보여. 우리가 수갑 찬 것도 좀 보고 사실은 막 오랏줄 묶어서 막 끌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그 대단히 뭐 상대적으로 눈치 보고 있잖아. 한덕수. 지금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왜 안 하지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포승에 묶여가지고 쭉 이렇게 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한덕수 너 빨리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이랑 이거 재판관 빨리 임명 끝낼 거야 안 끝낼 거야. 31일까지. 아 너 가 임마. 깜빵으로 가. 둘째 너 최상모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도 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솎아내야 돼.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국민의 법정이야 지금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 갈아치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무슨 뭐 역풍 우려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상우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남태령 그날 트랙터가 길이 열리고 그때 20대 대다수의 그날 함께 계신 분들이 환호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기쁨 막 울고 그런 장면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죠. 근데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뭐 한덕수 포함해서 탄핵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법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법적 절차라는 부분에서 제도권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탄핵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체포시키고 하루빨리 내란 상태 정리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해야 될 부분 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해서 더 빨리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다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하고 이틀 연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틀 안 됐다 그럴 때는 더 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세게 가고 더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안 되면 이제 국민의 힘이랑 공식적으로 뭐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만 믿고 역사만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버젓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를 좀 전에 저 자료 화면에서 네.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딱 자르고 인수위 때 떠난 거를 그동안 방송에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죠. 그냥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요령으로 검찰총장도 됐고 요령으로 대통령도 됐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의 틈만 줘도 그 요령을 발휘할 틈만 주면 뭐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복귀해서 또 어떻게 복수할지 모른다. 이런 경각심으로 같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네. 보더라도 이미 대통령 윤석열은 당선 무효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조작된 이미.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조건이 끝난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난- 부분은 다 동의하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고통스러웠던 또 하나의 사안은 뭐였냐면 쟤들은 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그냥 뭉개고 들어와서 지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막 진짜 최고의 민주주의자가 되려고 너무나 애써. 그러다 보면 또 쟤들이 확 밀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50년대로 다시 70년대도 아니잖아요. 50년대로 다시 지금 밀려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은 헌법적으로 법률 제정가니까 그럴 수 네. 있다 쳐도 준법이 1차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적인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그걸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횡단보도 밟는 것 때문에 지금 도둑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더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